피해자가 방문하는 곳에 가짜 신고를 해서 소방차나 응급차가 뜬금없이 출몰했다가 사라지는가 하면 피해자가 쇼핑몰 같은 곳으로 들어가면 알람이 울리게도 만든다. 피해자 소지품에 숨겨진 추적 장치와 도난 방지 시스템의 신호 간섭으로 발생. 어디를 가든지 거리에 일렬로 선 차들이 피해자를 향해 전조등을 번쩍거리기도 한다. 이런 것들은 일상에서 약간 벗어난 고의성 없다고 주장 가능한 행위들이다. 경찰이 빠진 세팅에서는 매 코너마다 이상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겉보기에 해가 없어 보이는 가해 행위들이 매일 반복되어 축적되면 일반적인 집단 따돌림에 사용되는 방법들보다 훨씬 큰 충격을 발생시킨다. 스토킹하는 경찰의 협조를 보태는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은 피해자 이웃에 살면서 소음 테러에도 가담하거나 피해자에게 특정 대사를 읊어달라는 지시나 위협 운전에 협조해달라는 요구에 응하기도 한다. 적어도 이웃 국가 중 한 곳은 공산주의 동독에서 사회 고립수단 사용 방법이라고 보도된 전체주의 변형의 하나인 경찰 스토킹을 시행 중이다. 경찰 스토킹 수법 중 또 다른 성가신 수법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을 불규칙적으로 동원하여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상황극을 거리에서 뻔뻔하게 펼치는 것이다. 지역 기반 경찰 스토킹은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뿐만 아니라 어린애들과 법적인 미성년자, 장애인까지 치밀한 계산 아래 참여시키는 인류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신체적 결함을 지역적으로 재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립된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행위가 용인된다는 믿음을 어린이들한테 심어주고 경찰은 법 위에 군림하는 전체주의적 권한으로 아무나 처벌할 수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도 문제다. 일반 대중이 경찰과 협력하여 피해자 차량을 뒤쫓는 비교적 가벼운 위협 행위나 경찰이 직접 나서서 피해자 수면 방해를 하는 수법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보통 결합되어 사용된다. 대중의 관심을 따돌린 피해자의 야간 수면 방해 행위는 참기 힘든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통 이사를 결심하게 만든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교활하고 더러운 행위를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경찰의 고귀한 업무에 협조한다는 이미지를 가지도록 위장한다. 경찰의 수면방해 행위는 데어리어스 리젤리에 의해 밝혀진 민주국가에서의 증거 안 남기는 고문 형태와 일치한다. 경찰 스토킹의 법적인 측면. 명백한 인권 침해 행위보다 더 심각한 것은 모든 경찰의 스토킹 행위는 대부분의 시행 국가에서 불법이다. 첫째,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중범죄 용의자가 아닌 한 경찰의 전방위적 개인 사생활 침해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법에 의해 처벌 대상인 특정 범죄 용의자의 조직적인 사찰만 허용한다. 둘째, 많은 민주국가에서는 스토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심리적 고문을 금지하는 나라도 있다. 경찰이 주범인 일상의 돌발 행위로 위장한 스토킹 수법도 특정 피해자와 관련 있는 연출일 경우 스토킹 방지법에 따라 기소 가능하다. 경찰 스토킹 수법은 본질적으로 특정 개인을 규칙적으로 괴롭히는 개념에 기초한 것으로 여러 국가에서 오스트리아 107, 벨기에 442, 독일 241비,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285비.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한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1997년부터 발의된 영국과 웨일즈의 학대 방지법은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반복된 행위를 강조한다. 이탈리아의 스토킹 방지법은 좋은 예로 일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고 이 본인의 안전과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는 공포에 사로잡히고 3. 일상의 행동을 변경하게 만드는 계속되는 희롱, 협박, 학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 스토킹의 위협 행위를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면 합법적이든 아니든 지는 중요하지 않다. 동원하는 수법과 상관없이 가해하려는 의도의 반복성이 키포인트다. 예를 들어 대낮에 상향등을 실수로 켜고 다니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를 향해 상향등을 켜라고 다른 사람을 사주했다면 기소 대상 범죄가 된다. 만약 협조한 사람이 의도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조직 스토킹에 가담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스토킹을 하는 의도와 불법 행위임을 인지하고 가담할 경우 많은 국가에서 경찰과 함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많은 유럽 국가의 형법이 이론상 경찰 스토킹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책을 마련해주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다. 미국의 많은 주에서도 스토킹 방지법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위협을 증거로 요구한다. 그리고 덴마크의 스토킹 방지법은 경찰의 스토킹 금지 명령이 있을 때만 효력이 있으므로 거의 의미가 없다. 세계적으로 스토킹 법안 마련의 최소 요구 조건은 가해 규칙적인 반복성이고 좀 더 자유로운 법을 가진 나라들은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붙이기도 한다. 경찰 스토킹은 현대 사법 철학의 모든 기본적 측면과 상충한다. 관련 사법 원칙은 집단 위협 규정보다 나을 게 전혀 없다. 경찰 스토킹에서는 증명의 압박도 사회적 재통합을 위한 안내도 없다. 경찰에 의한 경찰 처벌은 날조된 연기에 불과하고 참여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최악의 경우 한밤중 괴롭힘은 인권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삶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시리아의 무자비한 폭력단 샤비하보다 못한 덜 떨어진 머저리들에 의해 행해진다. 이것은 미취학류와의 정신상태를 가진 자들이 밤이 차나 문 닫는 소음으로 초과 근무수당을 받는 정부 인가희롱이다. 또한 고문과 신체적 처벌을 하는 국가들에서처럼 서구 경찰 스토킹에는 의학적 검사가 없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천식, 신경성 결장, 과민성 대장증 혹은 같은 만성질병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경찰 스토킹은 민주국가에서 법적인 정당성이 전혀 없이 으르렁거리며 지저대는 미친 개를 풀어놓고 기르는 것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경찰 스토킹 제한 방안. 경찰 스토킹이 법을 소화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변호해줄 법규가 있을까? 아주 제한적인 지역 내에서는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범죄로 기소할 수는 없는 아주 성가신 행동만을 하는 자가 있다고 지역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자. 많은 대중이 무슨 대책을 세워달라고 경찰에게 요구한다면 경찰은 당황스러워할 것이다. 이런 경우 경찰이 공공장소에서 제한적 스토킹 수법을 쓴다면 예방적 수단으로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략을 사용할 경우에도 국제적 인권보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경찰 스토킹도 집안이나 한적한 장소까지 따라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장소로만 국한되어야 한다. 잠재적으로 피해를 볼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까지의 스토킹은 정당성이 결여된다. 공개 사찰 전략은 잠재적 피해자가 나올 경우를 대비하는 방어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 다른 말로 방어나 수사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민주국가에서는 조폭 두목 거주지도 대통령궁처럼 가만히 놔둔다. 목표 대상이 잠에서 깨어있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할 확률이 훨씬 크므로 수면방해는 방어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다. 자연히 범죄 혐의도 없는 개인 주거 공간에 침입하거나 미행하는 일은 경찰이 할 일이 아니다. 경찰의 공개 사찰 수법은 법적으로 애매한 수단이므로 면밀한 감시가 병행되어야 한다. 스토킹 작전에 참여하는 경찰은 지속적 감사가 필요하며 그들이 하는 업무에 대한 타당한 법적인 근거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의 집 앞에서 몇 시간씩 엔진 소리로 시끄럽게 하는 사복경찰은 인권조항과 관련한 타당한 근거도 제시해야 한다. 지리적 규모도 고려 대상이다. 공개 감시가 법적인 양면가치에 부합되기는 어렵다. 만약 피해자가 다른 사법관할 지역이나 국가로 이동을 한다면 무죄 추정 원칙은 새로 정립되어야 한다. 스토킹이 오래 지속되고 지역이 넓어질수록 전체 작전도 예방 기능은 없는 순전한 사법체계 밖의 형벌로만 인식할 수밖에 없다. 어떤 경우에도 법정에 설 기회조차 주지 않고 국제적으로 핍박받는 낙인이 찍히는 법적으로 모호한 결정은 없어야 한다. 특정 국가에서 어느 한 개인을 기소하는 것보다 어떤 법정에서도 시도된 적이 없는 모호한 의심에 근거해 국제적 핍박을 받게 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만약 경찰이 야만적이고 중동적이기는 하지만 특정 지역에 제한된 국가 지원의 불침번 제도를 창설할 생각이라면 근본 원칙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누군가를 무법자로 지정하는 행위는 중세 암흑시대에나 행행했다. 하지만 중세에도 무법자에 대한 비교적 인간적인 처우를 다음처럼 해줬다. 추방과 새 출발.
마지막으로 경찰 스토킹 같은 수법은 인권 침해적인 측면에서 덜 해로운 다른 수단을 더 이상 강구할 수 없을 때 취해야 하는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함은 양도할 수 없는 원칙이다. 이것은 일반적 원리의 부수적 관계나 현대 사법 이론에서 사회적 재통합의 기본 이념 측면 모두와 일맥상통한다. 사실 여러 국가에서 경찰 법규는 공식적으로 일반 원칙의 정진적 접근법과 경찰의 의무를 암시하고 있다. 노르웨이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경찰이 할 수 있는 덜 과격한 방법을 시도조차 해보지도 않고 심지어 피해자와 대질 신문조차도 생략한 채 모호한 의심에 의거해 국제적 핍박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과격한 수단 사용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가 없다. 여러 경우 경찰의 집중 감시 대상이 된다는 구두 경고 한 번이라도 있다면 법적인 정당성을 떠나 피해자가 될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을 다시 한 번 숙고하게 될 것이다. 아무도 경찰과 마찰을 일으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 역사적 전망과 앞으로의 진로. 역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경찰 스토킹은 18세기 서구 계몽운동 시대에 탄생한 근대 사법체계의 근간에서 비참할 정도로 퇴보해버린 정책의 상징이다. 현대 경찰 스토킹이 얼마나 시대에 역행하는지를 이해하려면 사형제도를 폐지한 프랑스 혁명가들도 공개치욕형 망신탈 죄인의 목과 양손을 끼운 채 못사람에게 망신을 당하게 하던 옛날의 형틀을 최대 3일로 제한했다는 점을 상기하면 된다. 현재 경찰 스토킹은 수년 이상 지속된다. 1789년 이전으로 퇴보한 서구 경찰 활동은 20세기 후반부터 유럽과 북미의 대도시에서 먼저 실시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이루어진 눈부신 기술의 발전은 2001년 이후 감정 없는 지식층과 결합해 전체주의의 변형으로 발전되었다. 많은 유럽 국가에서 경찰의 이런 수법을 옹호하는 정치인들은 조지 오웰의 협박 예찬을 충족시키는 자들로 볼 수 있다. 이 세대가 바로 이전 세대와 다른 점은 자유주의적 지식인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여러 형태로 위장한 협박 예찬은 세계의 종교가 되었다. 경찰 스토킹을 실시하는 많은 국가의 헌법이 프랑스 시민혁명 헌장에 있는 기본 인권조차도 보호 못한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무죄 추정 원칙 같은 중요한 인권 개념은 민주국가로 전환한 제3세계 국가의 표준조항처럼 되어가고 있다. 당연히 이런 원칙을 잘 준수할 것 같은 선진국들은 유엔과 EU 인권조항을 오히려 더 잘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경찰 스토킹의 경우처럼 현대 자유민주국가에서 법 밖에서의 처벌로 민간인을 자살시켜 제거하려는 범죄가 대부분의 유럽인들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경찰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내키지 않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현 서구 자유국가 인권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학생들, 지식인들 사이에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경찰 스토킹이 공식 문서로 나온 것은 흔하지 않다. 법정 소송까지 간 경우가 몇 건 네덜란드의 경우 있었지만 유럽 인권법원에서까지 심각하게 다루어지지는 않았다. 이는 스토킹 피해자가 대중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기 힘들어하거나 원치 않아서 일 수도 있다. 게다가 경찰이 경찰 스토킹 피해자 증언을 묵살해버리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 모임이라고 개설된 사이트에는 실제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는가 하면 정신병자 흉내를 내는 위장 피해자들의 증언들로 도배가 되기도 한다. 경찰이 바로 이 학대 범죄의 주범으로 스토킹 피해자의 피해를 공식 문서화하려면 엄청난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다. 경찰 스토킹을 제대로 연구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발언을 통해서다. 북부 유럽 경찰의 현저한 이원론적 행동 방식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출중한 잠재 능력으로 주목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한쪽에서는 경찰력을 동원해 억압적인 스토킹 작전을 수행하면서 한쪽에서는 스토킹에 관한 공개 토론에 경찰 대표가 참석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조직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인상을 심으려 한다. 때로는 모호하거나 때로는 이율배반적이고 멍청하기 그지없는 그들의 발언을 보면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 다시 등장한 경찰공화국 구성원들이 그들의 지능 상태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보다 잘 예상할 수 있게 해준다. 현대 법규 전승의 존엄성에 예외적 위협이 되는 그들은 납득 가능한 변명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